이 햇살 좀 비쳐. 꽉 우리 같아. 호호호, 무슨 말이야. 아직도 당신이 제일 예쁘.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 보루라는 게 있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 말입니다. 서울 변두리,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이 낡은 34평 아파트. 이곳은 68배 김영감님과 65방 여사님 부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현관 타일은 여기저기 금이 갔고 베란다 세시 틈으로는 겨울이면 황소바람이 들이치지만 이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다듬고 생선을 팔아가며 모은 부부의 피와 땀, 그리고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훈장이었으니까요. 두 분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김영감님은 약수터에 다녀오시고 박 여사님은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비록 통장 잔고는 넉넉지 않아도 내 집에서 내 발 뻗고 잔다는 안도감 하나로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평온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 씨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민수랑 며느리가 온대요. 세상에, 웬일이야. 안 바쁘냐고 물어보니까 꼭 상의 드릴 게 있다면서 밥 먹으러 온다네. 박 여사님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치던 아들 내외가 그것도 먼저 찾아오겠다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박 여사님은 전화를 끊자마자 냉장고를 뒤지며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신문을 보던 김영감님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거참. 오라는 명절에는 바쁘다고 핑계대더니 뜬금없이 주말에 왜 온다는 거야? 빈손으로 올 놈들이 아닌데. 김영감님의 촉은 예리했습니다. 평생 장사꾼으로 살아오며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셨으니까요.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것도 상의 드릴 게 있다는 말. 김영감님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번 주말, 이 낡지만 평화로운 아파트에 심상치 않은 폭풍이 몰아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말이죠. 과연 아들 부부는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오는 걸까요? 사실 아들 민수 씨는 원래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민수 씨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소문난 효자였죠.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던 어머니가 부끄러울 법도 한데 학교가 파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좌판을 정리하던 아이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모님 걱정이 먼저였던 착한 아들. 그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시장 상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떡을 돌렸고 김영감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흙투성이로 살게 하지 않겠다. 그 일념 하나로 부부는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참아가며 아들 뒷바라지에 올인했습니다. 민수 씨는 부모님의 희망이자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죠. 하지만 옛말에 품 안의 자식이라 했던가요?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건 지금의 며느리 지은 씨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며느리. 처음 인사를 오던 날, 그녀는 좁은 현관에 놓인 김영감님의 낡은 구두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김영감님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멸. 그것은 가난에 대한 소리 없는 경멸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사달은 있었습니다. 며느리 쪽 하객들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호텔 로비를 메웠지만 김영감님 쪽 친척들은 다소 초라한 행색이었죠.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과 사진 찍는 것조차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고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가의 재력에 기가 죽은 건지 아니면 아내의 치마폭에 쌓인 건지 아들은 점차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뜸해졌고 명절에도 처가에 먼저 들르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30년 효자는 서서히 남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약속한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번쩍번쩍한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무리해서 뽑았다는 아들 부부의 차입니다. 딩동 마이너스 벨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지은 씨가 들어섭니다. 양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박힌 과일 바구니와 값비싼 영양제 세트가 들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빈손으로 오거나 기껏해야 롤케이크 하나 사오던 사람들이 말이죠. 어머니,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오는 길에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이거 제가 신경 써서 고른 거예요. 요즘 이 영양제가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필수라나 뭐라나.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거실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부동산 감정평가사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죠. 천장의 얼룩, 낡은 소파,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까지.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왠지 모를 한기가 서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박 여사님의 가슴을 쿡 찌릅니다. 어머, 근데 어머니. 집에서 웬 퀴퀴한 냄새가 나요? 환기 좀 자주 시키시지. 이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런가? 배관 냄새인가? 아이 참, 머리 아파라. 박 여사님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민망해합니다. 아침부터 끓인 청국장 냄새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늙은이들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아들 민수 씨는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을 깨작거렸고 아들은 물만 들이켰죠. 김영감님은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키며 기다렸습니다. 이 불편한 연극의 진짜 목적이 드러날 때를 말이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아들 민수 씨가 드디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엽니다. 저기,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게 진짜 대박인데. 아, 올 것이 왔군요. 사업. 5년 전 김영감님의 퇴직금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던 그 단어가 아들의 입에서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사업. 그 두 글자가 나오자마자 김영감님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입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5년 전으로 가봅니다. 그때도 민수 씨는 지금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친구랑 동업하기로 했는데 대박이라니까요. 라며 김영감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죠. 김영감님은 평생 다닌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억 원을 노후 자금의 전부였던 그 돈을 눈물을 머금고 내주었습니다. 자식이 죽겠다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나 뭐라나 1년도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았죠. 그때 민수 씨,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다시는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효도해서 갚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위로는커녕 아버님이 쌈짓돈 찔끔 주시니까 남편이 길을 못 펴서 망한 거 아니에요? 할 거면 확실하게 밀어주시지.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었죠. 그때 느꼈던 그 배신감. 김영감님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피멍처럼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이라니요. 아버지, 이번엔 그때랑 차원이 달라요. 요즘 대세인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예요. 목 좋은 자리는 이미 받았고 본사 교육도 다 받았어요. 딱 계약금이랑 인테리어 비용만 있으면 돼요. 김영감님이 침묵하자 아들은 더 조급해져서 본론을 꺼냅니다. 필요한 돈이 딱 5억이에요. 지금 이 아파트 시세 알아보니까 6억 조금 넘더라고요. 이거 처분하시고 저기 경기도 외곽 쪽에 공기 좋은 빌라 전세가 1억이면 구하거든요. 거기로 옮기시면 딱 해결돼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전세, 그것도
서울이 아닌 외곽 빌라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 사업 자금을 위해서 부모를 쫓아내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죠. 이때다 싶어 며느리 지은 씨가 거들고 나섭니다. 아버님, 요즘 트렌드가 전원생활이잖아요. 서울 공기 안 좋은데 여기서 답답하게 뭐하러 사세요? 저희가 알아본 빌라가 텃밭도 있고 공기도 정말 좋아요. 노인분들 지내시기 딱이라니까요. 민수 씨 이번에 성공하면 나중에 더 좋은 집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더 좋은 집. 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박 여사님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김영감님이 식탁을 쾅 내리칩니다. 이놈들아, 닥치지 못해? 여기가 어떤 집인데 팔라 말아야? 내 놈 퇴직금 말아먹을 때 내가 뭐라 했냐? 다시는 손 안 벌리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놈이 이제는 부모 살던 집까지 뺏어가려고 해. 이 집은 내 관뚜껑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판다. 박 여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거듭니다. 민수야, 내 아빠 저번 충격으로 협심증까지 생겼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부모의 절규에도 아들 민수 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아버지는 아들이 죽겠다는데 집이 중요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한테 물려줄 거 아닙니까? 상속세 내고 뭐하고 복잡하게 하느니 미리 좀 당겨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라면서요. 효자였던 내 아들 민수는 온데간데 없고 돈에 미친 괴물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아들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묵묵히 찻잔만 만지작거리던 며느리가 탁 소리나게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말로 해서는 안 통하시나 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안 주시면요. 나중에 두 분 아프거나 돌아가실 때 저희 얼굴 볼 생각 마세요. 김영감님과 박 여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비, 간병비, 저희 한 푼도 못 보태드려요. 그리고 우리 애들, 두 분 손주 보고 싶으시죠? 앞으로 애들 볼 생각도 마세요. 빈털터리의 고집불통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들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세상에. 이게 며느리 입에서, 아니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돈 안 주면 인연 끊고 손주도 안 보여주겠다니요. 이건 협박을 넘어선 폐륜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옆에 있는 아들놈입니다. 아내가 부모에게 이런 막말을 퍼붓는데도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획 돌려 외면해버립니다. 박 여사님은 충격에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고 김영감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그날 밤 아들 내외를 쫓아내듯 보내고 부부는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곧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영감님과 박 여사님은 양복을 차려입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창구에 앉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담보로 주택연금 신청하러 왔소. 네, 맞습니다. 부부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국가의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기로 한 겁니다. 계산해보니 매달 꼬박꼬박 15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두 분이서 쓰고도 남을 돈이죠. 부부는 그 돈으로 낡은 소파부터 바꿨습니다. 그리고 평생 못 가본 제주도 여행도 예약했죠.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몇 달 뒤였습니다. 늦은 저녁,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내외입니다. 사업 자금은 못 구했는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도어락은 굳게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는 이미 바뀐 지 오래입니다. 김영감님은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일갈합니다. 우린 이제 가진 게 집 한 채뿐인데 그마저도 연금으로 다 묶어놔서 너희한테 물려줄게. 땡전 한 푼 없다. 아, 그리고 우린 매달 나오는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나중에 아프면 그 돈으로 요양병원 갈 거니까 너희 도움 필요 없다. 알겠냐? 다신 찾아오지 마라. 뚝 마이너스. 인터폰을 끊어버린 김영감님은 박 여사님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은 꽃 구경이나 갈까?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아들 내외를 뒤로하고 노부부의 집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돈으로 내 인생 즐기는 것.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 노후 자금과 자식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지켜주는 건 효자 아들이 아니라 든든한 내 통장과 내 집이라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청춘 네버다이였습니다.